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얘기하면서 겟레디미 영상 찍은 게 보니까 벌써 3달 전이더라고요. 이사 갈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제 겟레디미 찍었던 게 가장 최근이고, 작업실 이사 와서는 제가 한 번도 말하면서 겟레디미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도 해보면서 최근에 궁금했던 제품들로 메이크업하는 겟레디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스킨케어부터 바로 해줄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 촬영이에요. 제가 어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메이크업 다 하고 이렇게 예쁜 척하는 것까지 다 찍었는데, 다 찍고 정리를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촬영 전에 마이크 테스트까지 다 했었거든요. 풀 충전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영상 찍을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제가 촬영을 2시간 반 동안 해서 중간에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2시간 반 중에 뒤쪽 1시간은 아예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소리 안 들어간 부분만 나레이션을 할까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뭔가 제 스스로가 영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촬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찍은 걸 날린 거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는 연습한 셈 치고 오늘 화장을 더 기깔나게 예쁘게 해보려고 해요. 어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크림도 너무 많이 발랐었거든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제가 일주일째 감기 몸살이 안 낫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맹맹이 소리가 진짜 심했거든요. 지금도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좋게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병원 가니까 이런 거를 처방해 주셨거든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코 막힐 때 여기 코 안에다가 하는 스프레이예요. 지금도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해줘야겠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셋 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얘를 쏙 빨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하면은 그래도 꽤 코 안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크림은 오늘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톤업 선크림, 요거 써줄 거예요. 요거는 4월 1일에 출시된 신상인데 이게 보라색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톤 보정도 해주면서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자연스럽고 예쁘게 톤업을 시켜주더라고요. 보라색이 노란색의 보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란기를 잡아줄 때 이런 보라색 베이스를 쓰는 건데, 저는 피부가 붉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라색 제품보다는 초록색 베이스나 컨실러 쓰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써보니까 피부에 노란기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좀 울긋불긋한 피부가 써도 되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청 촉촉하고 딱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좋은 느낌?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목까지 발라줄게요. 진짜 촉촉하게 슥슥 잘 펴발려요. 제가 원래 그 9달 톤업 선크림 잘 썼잖아요. 그것도 발림성이 좋은 편인데 개인적으로 그 9달 선크림보다도 발림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짠! 전체적으로 되게 화사해졌죠. 그리고 요새 좀 많이 더워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 지금도 좀 더운데 마음 같아서는 창문을 열고 싶지만 창문을 열면 또 영상에 소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참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진짜 찐 여름에는 어떡하죠? 다음은 노베브 신상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 이거 써볼 건데 이게 호수가 2가지예요. 저는 오늘 1호 살몬 그린을 사용할 거고 2호는 핑크 라벤더인데 이거는 조금 더 색깔이 자연스러워서 수정 화장할 때 칙칙해진 부위를 밝혀줄 때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쓸 1호 살몬 그린은 좀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 수정 화장용보다는 이렇게 딱 화장 처음 할 때 다크서클을 이제 확실하게 가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 좋은 호스라고 합니다. 보면 확실히 색깔이 좀 진한 편이죠? 이렇게 하고 핑거 퍼프로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거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위에 쿠션을 덮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살짝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괜찮아요. 다크서클의 푸른 느낌을 이런 오렌지빛 펜슬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코 옆 이쪽이 좀 붉은 편이잖아요. 반대쪽에 초록색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제형이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슥슥 펴발라도 괜찮아요. 손에 묻는 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핑거 퍼프로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눈썹 문신 붉은 잔은도 펜슬 사용해서 1차 커버를 해줄게요.
이 눈썹 문신 자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렉터 펜슬만으로는 커버가 어려워서 이따가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줄 거예요. 볼 쪽도 좀 붉어서 또 살짝 이렇게 코렉팅을 먼저 해줬습니다. 쿠션은 이거 쓸 거예요. 설화수 퍼펙팅 쿠션 에어리 로젤 쿠션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전에 로즈랑 같이 여행 가서 겟레디미 찍었을 때 로즈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전부터 사고 싶다 생각은 했었는데 저는 가장 밝은 11C1 컬러를 샀거든요. 11호를 쓴다고? 너무 밝을 것 같은데? 싶으시죠? 한번 여기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이게 말이 11호지 시중 쿠션들과 비교했을 때 한 17호 정도? 로즈가 22호에서 23호 정도 쓰는데 설화수 쿠션은 17호를 쓰더라고요. 이 설화수 쿠션 호수에다가 한 플러스 5, 6 정도 해야 시중 다른 쿠션들 호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진작 안 산 게 17호, 21호 이런 거는 검색해보면은 그래도 좀 싸게 파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11호나 13호 같은 밝은 호수는 아무래 공식 홈페이지 말고는 파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비싸다 하고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밀착력이 진짜 좋고 피부가 결이 진짜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로즈가 지속력을 되게 칭찬했던 것 같은데 진짜 더럽게 무너지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막 엄청 신경 써서 두드려준 게 아닌데도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이 탁 된 느낌이에요. 모공 커버력도 진짜 좋고 잡티는 지금 아주 살짝씩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잡티 부분만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 넓은 부분은 스프레드 타입 사용해서 가려주고 조금 더 정교한 커버가 필요하다 하는 부위는 여기 스팟 타입으로 또 여기 자는 부분도 평소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눈썹 문신, 붉은 자눈을 화장할 때마다 신경 써서 가려주잖아요. 제 메이크업 영상들 보면은 화장하고 나서보다 화장하기 전에 눈썹이 훨씬 붉고 좀 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눈썹 반영구를 3번 받았는데 첫 번째 받았던 게 아마 2018년 1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눈썹 문신을 받고 그게 지속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간다고 해서 2019년에 처음 눈썹 문신 받았던 곳에 가서 또 두 번째 눈썹 문신을 받았거든요. 그 두 번째 눈썹 문신을 망한 거예요. 제가 처음 눈썹 문신하고 두 번째 눈썹 문신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 눈썹 문신 샵이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장형처럼 변했다고 해야 하나? 1인 샵이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샵을 확장을 해가지고 시술해주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시술을 막 하셨어요. 누워서도 엄청 기다리고 디자인도 딱 앉아서 눈 떴을 때, 감았을 때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대칭을 딱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양쪽 눈 뜨는 힘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랑 눈을 떴을 때 눈썹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눈을 감았을 때 대칭이 되게 눈썹 문신을 딱 해버려가지고 눈을 뜨니까 눈썹이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파우더는 이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1호 페일 클리어 이 제품 가지고 왔는데 파우더가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한 컬러만 빼내긴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런 가루 파우더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덜어서 사용하는 제품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팩트용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더를 덜어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또 브러쉬 기획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제가 어제 미리 써보니까 브러쉬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 브러쉬를 이렇게 대고 얘를 뒤집어 이렇게 쓰는 게 그나마 좀 잘 묻는 느낌? 제가 어제는 이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그거를 브러쉬에다 묻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좀 많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탈탈 털어서 쓰는 게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양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파우더가 호수가 3개예요. 밝은 피부에는 이 1호가 맞다고 해서 저는 1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 파우더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특별한 점은 사실 모르겠고 그냥 일반 하얀 파우더보다 좀 화사해진다?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날아간 영상 그거 찍을 때도 파우더는 그냥 무난하고 차라리 증정으로 주는 이 브러쉬가 되게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훌렁훌렁 힘없는 브러쉬라서 가볍게 파우더 처리할
처리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로 파우더 처리해줬고 망한 눈썹 문신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제가 그 두 번째 눈썹 문신을 하고 나서 사실 그냥 거울로 봤을 때는 엄청 짝짝이다 이런 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해서 그래도 눈썹 문신 하고 한동안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눈썹 문신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이렇게 거울로 볼 때랑은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눈썹이 짝짝이인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 눈썹이 짝짝이인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울 보고 화장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영상 다 찍고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걸 확인해보면 눈썹이 너무 짝짝이고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날린 영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고 한 반년쯤 됐을 때 세 번째 눈썹 문신을 하러 갑니다. 그때는 이제 서치를 해서 비대칭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눈썹 문신을 새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눈썹 대칭을 다시 맞췄는데 또 그 세 번째 눈썹 문신은 좀 많이 진하게 돼가지고 3년 전 영상 보면은 진짜 눈썹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때 눈썹 관련한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고 지금 그때 영상 보면은 진짜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그 찐했던 느낌은 많이 사라졌지만 또 여러 차례 눈썹 반영고를 받았고 또 할 때마다 살짝 모양을 다르게 했다 보니까 자는이 붉게 남은 게 이게 저한테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드디어 내일 이 눈썹 잔흔을 제거하러 갑니다. 지금 제거 예약을 해둔 상태고 제거를 하고 눈썹 문신을 다시 받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지금까지 눈썹 문신 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번엔 눈썹 문신 받을 때 저의 그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잔흔 제거만 하고 눈썹 문신을 다시 안 하기에는 애초에 제 눈썹이 좀 짝짝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칭은 맞춰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반영고는 다시 받을 생각이에요. 요거는 투쿨포스 쿨 듀오 컨투어 스틱 1호 웜 듀오 컬러고 제가 원래 에뛰드 쉐딩 스틱 그 쿨 쉐딩 그거를 잘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집에다가 두고 오기도 했고 오늘 사용할 이 피 모어 댄 레드 이 팔레트가 웜쿨 다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살짝 웜에 더 가까운 컬러라 쉐딩도 오늘은 웜 컬러를 써줄 거예요. 속눈썹 펌 새로 받을 때가 돼가지고 되게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좀 엉켜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메이크업 영상을 속눈썹 펌 다시 바꿔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눈썹 문신 제거 예약을 잡아서 제거 시술을 받고 나면은 당분간 메이크업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팅 줄 수 있는 스틱이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코끝 살짝 살려주고 여기 콧대 살짝 그리고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2호 뉴트럴 브라운 사용할게요. 원래 1호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웜하게 1호보다는 살짝 노란기가 더 도는 뉴트럴 브라운 얘로 코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저도 눈썹 문신 제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원래 문신이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눈썹 문신도 똑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체에 겁이 없어가지고 아플까 봐 겁이 난다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이제는 이 빨간 눈썹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마음이 콩닥콩닥 설레고 있어요. 빨리 받고 싶어요. 턱 쉐딩도 이걸로 해줄게요. 눈썹 문신을 완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한 번으로 안 되고 여러 번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내일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이미 제거 시술을 1회는 받았을 텐데 여러분 잘 되었기를 같이 기도해주세요. 자, 이렇게 쉐딩까지 해줬고 다음은 팔레트. 방금 살짝 보여드렸던 요거 피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4호 모어 댄 레드 요거 써줄 거예요. 어제 영상 촬영할 때 이거를 딱 처음 뜯어가지고 영상에서 딱 바로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 완전 손 가는 대로 메이크업을 했던 거라 어제랑 똑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시술을 하나 받았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나요? 맞춰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리프테라2라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와 진짜 시술을 좀 받아야겠다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브이로그 찍고 편집할 때예요. 이렇게 찍는 영상은 오히려 괜찮은 게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몇 년간 하면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각도를 이제 찾아서 딱 세팅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할 때는 이 카메라로 찍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화면이 위로 올라오고 세울 수 있게 받침대가 있거든요. 카페나 뭐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놓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편집하려고 딱 보면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투턱이 너무 잘 보이고 턱 라인도 다 무너져 보이고 진짜 심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시술에 대한 욕구가 막 솟구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투턱에다가 윤곽 주사도 맞아보고 근데도 여전히 좀 약간 불룩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침샘 보톡스를 맞았어요. 여기 불룩불룩 하는 거 있죠? 요게 침샘인데 저는 꽤 효과가 좋았거든요. 앞으로 침샘 보톡스는 계속 맞을 생각인데 그러다가 또 2월에 이사 브이로그 찍고서 또 투턱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살은 빠진 것 같은데 투턱은 계속 남아있는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인모드를 해봐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인모드 시술 많이들 받으시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본 이유가 그게 시술을 받고 나면은 멍이 엄청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피부도 얇고 멍이 진짜 잘 들어서 멍이 한번 들면은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은 영상 찍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제 멍 드는 것 때문에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한 동생 만나가지고 나 여기 인모드를 해볼까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요즘은 리프테라를 많이 한다더라. 리프테라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리프테라가 뭔지 몰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슈링크, 울세라 같은 레이저 리프팅 시술인데 기계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기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냥 리프테라가 아니라 리프테라2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바비톡에다가 리프테라2 검색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시술을 받을 때 어차피 화장 다 지우고 받아야 되니까 먼저 그냥 로션만 바르고 초체 완전 꼬질하게 갔단 말이죠. 물론 씻기는 씻었지만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상담 실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짱수님 아니시냐고 제 영상 보고 많이 샀다고 하시면서 병원 상담 가서 또 알아보신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체할 때 알아보시다니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리프테라 시술이 이제 타입이 두 가지예요. 좀 이런 넓은 부위 할 수 있는 라인 타입이 있고 굴곡지고 좁은 부위 할 수 있는 펜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을 동시에 받으면 리프팅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인 400샷 그리고 펜 4000샷 이렇게 받았고 이 얼굴 윤곽 라인 위주로만 하려면 300샷, 3000샷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저는 400샷, 4000샷 이렇게 해서 이쪽이랑 여기 이마까지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요. 이제 빼박 20대 후반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리프테라를 하면은 여기 팔자 부위가 이렇게 싹 올라붙고 턱 라인도 싹 올라붙고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여기 심부볼이 살짝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고민이다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여기 하안부, 여기 턱 쪽 여기가 짧은 편이라서 여기가 살짝만 처져도 더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시술이 그렇듯이 한 번만으로 완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3회 그 다음에는 6개월 간격, 1년 간격 이렇게 받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효과가 있는 시술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 번만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술 받은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 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 심부볼 처진 거 있죠? 여기도 좀 올라붙은 것 같고 제가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 그런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에도 한번 가서 받아볼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술 받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통증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전혀.
상담할 때부터 통증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마취크림도 안 바른다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조금은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뼈에 있는 쪽 지날 때 아주 살짝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통증 정도로만 생각했을 때는 진짜 100번도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고 압을 가한다거나 바늘로 찌른다거나 그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멍이 드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살짝 뭐 피부가 붉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기는 했는데 저는 끝나고 진정관리도 같이 해주셔서 그런지 피부가 뭐 붉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시술을 꼭 받으세요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또 몇 회 더 받아보고 진짜 추천할 만하다 하면은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각턱 보톡스도 한 재작년 정도부터 1년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이번에 시술 받으면서 사각턱 보톡스도 같이 맞았어요. 이렇게 팔레트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봤는데 지금 이 붉은 컬러도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부담스럽지 않죠. 눈 위에 올려봤을 때 그렇게 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건데 지금 속눈썹 펌을 할 때가 다 돼가지고 속눈썹이 막 엉켜있거든요. 좀 이렇게 잘 빗어줄게요. 제가 작업실 이사하면서 속눈썹 샵을 옮겼는데 제가 작년에 잼소 속눈썹 영양제 엄청 열심히 발라서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 눈밑이 좀 까매지는 그 부작용을 겪어서 한동안 또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썹이 길어졌던 게 도로 빠지고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상태로 새로운 속눈썹 샵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속눈썹 영양제 열심히 발라야 된다고 그러셔서 요즘은 또 다시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잼소만 발랐는데 잼소는 여기 뿌리 쪽에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뿌리 쪽에 바르는 거랑 속눈썹 모에 쓰는 거를 동시에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새는 두 제품을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눈썹이 좀 다시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속눈썹에 컬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 나는 눈썹은 직모니까 이 속눈썹 펌 돼 있던 애들이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속눈썹 펌은 진짜 처음에 하고 한 2주 동안은 너무 예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막 엉키고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진짜 멈출 수가 없어. 진짜 하면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 풀려갈 때쯤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눈썹 펌을 추천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싶으시죠? 근데 속눈썹 펌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은 속눈썹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예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조만간 속눈썹 펌 새로 해가지고 또 속눈썹 예쁘게 하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피 멜로우 듀얼 블러셔 팔로우미 레드 컬러 블러셔거든요. 이 팔레트랑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저도 어제 처음 써봤는데 이 레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젤리 타입이라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야 됩니다. 이 베이스 컬러를 톡톡톡톡 넓은 부위에 먼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되는 레드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에 발라 싶은 컬러잖아요. 근데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보다 발색이 좀 은은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딱 포인트가 되는 정도로 표현이 돼요. 예쁘죠? 톡톡톡 이렇게 블러셔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립은 2가지 섞어서 발라줄 건데 사실 어제 영상 찍을 때는 립을 따로 정해두진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메이크업하고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을 제가 딱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먼저 삐아 오버글레이즈 2호 피그당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중앙에 롬앤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7호 스프링 피버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 삐아 피그당은 너무 쿨하지도 너무 웜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컬러라 오늘 사용한 팔레트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중앙에는 조금 더 채도가 있는 롬앤 스프링 피버 얘는 살짝 오렌지 느낌이 들어간 레드라 웜톤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중앙에 발라서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약간 목캔디 같은 향이 나요. 살짝 화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렇게만 발라도 예쁘기는 한데 중앙에 스프링 피버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썼던 이 노베브 쉐딩에서 이 파우더 부분 있죠? 이걸로 불필요한 광을 좀 눌러줄게요. 미간, 고 여기. 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 단발하고 나서 이렇게 단발 스타일링, 고데기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헤어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진짜 똥손이라 특별히 뭐 엄청난 스타일링을 하지는 않고요. 애초에 단발을 할 때 딱 C컬펌을 같이 해가지고 머리 감고 말려주고 그냥 이런 롤빗으로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면 컬이 저절로 이렇게 딱 생깁니다. 단발 C컬펌 딱 하시면은 진짜 손 많이 안 가도 머리가 항상 예쁘게 말려있거든요? 완전 추천드려요. 원래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오늘은 살짝 깻잎 머리스트로 요새 이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르카 코어 리빌드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 한쪽은 이렇게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살짝 빗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머리 위에 잔머리도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고 살살 빗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고정해주고 떡져 보이나 싶지만 이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고 살짝 심심하니까 오늘은 머리띠까지 이렇게 하면 진짜 완성입니다. 오늘은 저의 뭐 눈썹 그리고 시술 얘기들을 해보면서 궁금했던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좋아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하면서 어떤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